중국의 전기차는 구조조정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로서는 좀 타격이 있죠.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자, 이번에는 이제 전기차 이야기, 산업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가 1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뭐 어떻습니까? 전기차 산업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는 구조조정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것도 각 성마다 보조금으로 만든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구조조정이 될 건데 그래도 이제 큰 기업들 뭐 BYD나 지리, 뭐 체리 이런 자동차들은 그래 살아남을 걸로 보여서 대여섯 개 정도는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나오는 데마다 숫자가 달라서 제가 100개가 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100개는 넘는다. 100에서 1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데 실제 생산을 하나도 못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아, 이름만 있어요? 네, 보조금만 받고. 네. 그런 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다 무시를 하고 이게 상당히 많이 흡수가 돼서 나머지로 구조조정이 되면은 중국 자동차 회사도 지금 같은 수익성 악화를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 뭐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자동차 기존 기업들이 망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문을 닫아야 되는 지금은 거군요. 완전히 과잉 생산인데 지금 네. 제가 중국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지난 4월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네.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신에너지차라고도 하거든요. 네. 수출된 신에너지차가 총 43만 대. 근데 이게 중국 내에서 판매가 91만 대니까요. 합쳐보면은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수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판매량 네.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팔 수 있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BYD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이 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이것도 네. 역시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산 아이오닉 6인가요? 네. 그거하고 중국 비아디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도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가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견제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했냐면 올해 초부터죠. 일단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네. 영내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생산을 해야 돼요. EU 내에서. EU 내에서. 네. 네.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핵심적인 주요 부품, 배터리 셀이나 양극화 물질, 그다음에 BMS 같은 이런 핵심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 생산을 해야 되고 어허. 단순히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허.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로서는 좀 타격이 있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여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중국 전기차가 이게 배터리가 LFP 방식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전고체고요. 네. 이렇게 될 때 지금 당장의 성능에서는 LFP 방식으로 굉장히 높게 쫓아온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과연 몇 퍼센트가 남냐 할 때 보면요. 중국 배터리가 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죠. 어허.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도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서 이게 물량이 많아지면은 신차 판매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3년 후에 중고차 네. 가격 그 배터리의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확 떨어져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3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그 전기차라는 게 판매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 네. 전기차의 중고차 시장은 지금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커지고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신차를 살 때도 저 떨어지는 거를 다 감안해서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전기차의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러한 예측도 있긴 하고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추측만 할 뿐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중국 배터리가 그렇게까지 특별히 더 나쁜 거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이 엇갈리는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전문가들 이렇게 쭉 만나보면은 중국 전기차가 수명이 좀 짧다라는 쪽이 더 우세했거든요. 더 그렇군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전기차도 한 번쯤 고비를 맞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뭐 제가 이건 단정해서 말을 못해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네. 불확실하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고비를 과연 중국이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한번 이건 지켜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한테는 이 유럽의 이러한 견제가 약간은 호재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공장이 크게 있고 네.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SK온 같은 경우도 헝가리에 공장이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아까 그 원산지 규정을 따지고 들어갈 때 우리나라 차들이 좀 유리해지는 거죠. 그거는 이유산 배터리, 이유산 그렇죠. 전기차가 되겠군요. 예, 거기서 만드는 예, 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하고의 경쟁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차 브랜드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 전기차 많이 만드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 지금은 중국이 1등이 됐습니다. 중국이 1등이고 예. 한국이 2등인가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섞여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예컨대 테슬라라 그래도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테슬라가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럼 테슬라 중국에서 만드는 테슬라는 중국산 전기차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좀 돌아다니는 테슬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얘기인가요? 차이나가 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제가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 요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봤는데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을 뭐 이렇게 다 다루는 건 아니어서 정확히는 예.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공격에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차들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배터리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이 다 히토류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다면서요. 그런 히토류 광물질들을. 원료. 그렇죠. 예. 예. 그러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체 히토류, 그러니까 특히 중히토류 쪽 같은 경우는 네. 정제품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비중이 90%를 훨씬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이제 공급망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중국이 너희 나라에 이거 공급 안 해주겠어. 수출 금지 해버리면 뭐 배터리 못 만드는 겁니까? 공장이 스탑되죠. 실제로 미국에서 작년에 그 일리노이에 있는 그 포드 공장이 한번 스탑이 된 적이 있죠. 아, 그랬습니까? 히토류 부족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실. 예. 근데 각 나라마다 이제 강대국들은 다 상대하고 교역을 할 때 초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중국의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는 역시 히토류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럼 뭐가 있냐? 미국은 사실은 뭐 자기네 내수 시장이라는 무기도 있지만 네. 그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역시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는 저는 달러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아하, 돈. 예.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 카드는 안 꺼내고 있죠. 섣불리 꺼냈다가 이거 진짜 싸움 나거든요. 아주 지금 대형 사고죠.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주 특수하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나라는 쓰죠. 러시아한테는 쓴 거죠. 러시아하고 뭐 이란, 네. 뭐 북한 이렇게는 썼는데 네. 중국한테는 그 카드는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금융결제망 스위프트망을 차단을 하고 미국에서 중국은 히토류 공급을 완전 차단한다. 이러면 정말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재앙인데. 멈춰 서겠네요, 그럼. 네, 이거는 서로 이것까지는 못하죠, 서로. 네. 진짜로 핵무기 쏘는 거랑 서로 비슷하죠. 핵 공격이군요, 네. 서로.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그렇게 완전한 그러니까 부분적인 차단 제한 같은 거는 하긴 해도 네. 위협을 하죠, 히토류로. 하지만 네. 실제로 전면적인 공급 제한은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히토류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중국이 다 만들게 된 거죠? 사실은 80년대까지만 해도 히토류 공급망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죠. 한 60%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히토류라는 게 그 란타넘계 그 원소인데
글자 그대로 히토류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이게 하나로 뭉쳐지질 않아요. 금 그러면은 금으로다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나오잖아요. 아, 네. 히토류는 이 16개의 원소가 다 섞여가지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캐가지고 거기서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걸러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에 또 우라늄이나 뭐 토륨 같은 방사성 물질도 섞여 있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잔뜩 들어가고 산성 물질을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또 중화시키려고 알칼리성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이고. 공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히토류를 처음에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중국에서 싸게 해주니까 그래 그때는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90년대 후반부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올 때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거의 통합이 되다시피 했고 중국에서 그 더티한 잡을 맡아준 거예요. 고마운 일이었네요. 그렇죠. 값싸게 할 수 있.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그때도 뭐 미국이나 벨기에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래요. 근데 네. 굉장히 큰 그 중히토류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 벨기에에. 근데 이런 데가 문을 닫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다 해준 거니까 아이고 중국 고맙다. 그랬었는데 고마운 게 아니죠. 지금은. 그걸 무기로 만들어버린 예.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아, 근데 대체할 수 있어요?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여전히 그게 당장은 안 돼요. 이제 인력도 많이 빠져나가고 설비도 다시 해야 되고 또 광산도 네. 다시 캐야 되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뭐 히토류가 아니라 구리광산 하나 여는데도 한 9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토지 허가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40몇 개가 되고 뭐 공청회하고 뭐 난리를 쳐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그 이게 한 3년 안에 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물론 이제 진짜 3년 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분위기라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방식 그리고 민주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그 미국 행정 부분에서는 이 네. 절차를 대폭 축소해서 3, 4년 안에 광산 재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몇몇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히토류 기업인 MP 머트리얼즈에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4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국방부가 직접 투자했어요, 정부가? 국방부가 직접 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벨기에의 화학회사 그 솔베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네. 히토류 공장을 예전에는 닫았었어요. 중국 때문에. 근데 네. 작년 4월에 여기서 네오디움하고 프라세오디움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허. 이미 생산을 시작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호주의 그 리나스 레이어스에서는 2025년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디스프로슘하고 털뷴물 이제 생산하기 이거는 대량 생산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탈중국 중히토류 대량 생산으로는 처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중국의 독점이 완화되고 있긴 한 거군요. 하지만 여전히 뭐 중국의 그 힘은 막강합니다. 히토류에서. 네. 그리고 이게 중국 과학원에서는 이게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2035년쯤 되면은 중국의 그 장악력이 30%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 이하. 예. 근데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거는 근데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년 동안은 중국의 압도적인 지위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걸 생산하려면 공해 환경 오염을 각오해야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게 참 힘들죠. 예. 네. 그런 게 힘들고 요새 그래서 도시광산도 과거에 비해서는 공해 물질을 훨씬 덜 배출하는 공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두 가지 크게 플래시 줄 히팅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피닉스 테일링스 이런 공법들이 있는데 뭐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기술적인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전기도 훨씬 덜 쓰고 공해도 훨씬 덜 사용하는 그래서 수익성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그 도시광산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2, 3년 이상은 중국의 이런 절대적인 파워는 유지될 거고 앞으로 5년 이상까지 아마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포스코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예, 많이 했죠. 예. 그리고 그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아무리 지금 뭐 준비한다 그래도 금방은 못 쫓아와 이건 알지만 근데 나의 초크 포인트는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길어야 10년이고 그 안에 뭘 해야겠네요, 중국은. 그렇죠. 예. 짧으면 5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의 금융 결제망은 그렇지가 않고
그다음 한국의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우주 항공 기술, 뭐 AI 기술, 네. 이거는 타임 리밋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긴 AI 같은 거는 예. 더 계속해서 더 그렇죠. 가속적으로 네.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딥시크라는 높은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나왔냐 중국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국방력에 있어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격차는 어쨌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만 중국의 히토류 무기라는 거는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점이 지금 약간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그 고민거리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 중국 경제, 또 전기차, 히토류, 배터리 산업 이야기 오늘 조현승 박사님 초청해서 청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